오늘 공간정보법을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 들어갈 겁니다. 등기법은 빠지시면 안 돼요. 워낙 난해한 법이라서, 네.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등기법은, 네. 지금은 이제 측량을 볼 겁니다. 측량.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참 지겹죠? 똑같은 그림 그리려니. 저도 지겨워요. 소유자를 등록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될 겁니다. 이때의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에 표시가 될 테고요.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될 겁니다. 이때 요 세 가지를 수집하는 방법은 조사가 될 테고, 요 세 가지를 수집하는 방법은 측량이 됩니다. 물론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세 가지를 수집하는 방법이 측량이라고 했는데, 이 정보들은 토지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한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 그렇죠. 그러면 이 측량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적 측량. 그래서 경계, 면적, 좌표를 수집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록이 될 때 이 면적, 경계, 좌표 값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돼서 이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 값이 등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이 면적, 경계, 좌표 값은 아주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되니까 기구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이 기구를 측량기구라고 부를 텐데요. 이 측량기구를 통해서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적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도 지적측량을 통해서 수집하지만,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할 때도 복원이 이루어질 때도 이 지적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이 이루어질 때도 지적측량을 해야 돼요. 등록할 때도 지적측량, 복원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통해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복원 단계의 지적측량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등록할 때와 달리 복원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미 했네. 등록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등록할 때의 방법보다 더 정밀한 방법으로 복원할 때 측량을 하게 되면, 더 정밀한 방법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더 정밀한 방법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의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복원할 때도 평판 측량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의 방법을 썼는데 더 정밀한 방법인 경위 측량 방법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같은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서 이 지적공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복원할 때는 보통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보통 복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익적 목적인 공시 목적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목적으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만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보통 복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세요? 안 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까 토지 이동 정리 기억나십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토지 이동 정리라고 했죠. 토지 이동 정리는 지적 정리의 일종이죠. 등록하는 것은 지적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것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복원할 때는 지적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적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적 공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의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따라서 면적을 복원할 때 새롭게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복원할 때는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한 9월달,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갖는 복원 단계의 측량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복원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복원 단계 측량이라는 거 느끼실 수 있겠죠. 경계 복원 측량. 이 경계 복원 측량은 나중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지 등록할 때의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이거 외우셔야 돼요.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측량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이라는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국가기관이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지적 측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기관인 지적소관청이 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 맡겨놨습니다. 누구에게 맡겨놨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이 측량 업무를 다 맡긴 겁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이 지적 측량 업무를 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 지적 측량을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법인이 있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을 업으로 하는 자. 이 둘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대한지적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